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재경관리사 재무회계를 담당하게 된 원강진 세무사입니다. 재경관리사 시험은 이제 수준이 여러분들이 1단계 회계관리 2급부터 이제 공부를 하셨다면은 이제 회계관리 1급,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상위에 있는 시험이 재경관리사예요. 재경관리사인데, 자, 이제 거기서 이 재무회계가 이 차지하는 것은 상당히 크죠. 왜냐면 이제 이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기업회계 기준서, 우리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세 과목이 돼 있는데 이 재무회계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, 자, 이것이 이제 IFRS가 시험 범위다라는 얘기죠. 이게 IFRS. 그래서 이제 이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. 한국제도 국제회계 기준. 근데 내용들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좀 높아요. 그래서 회계관리 1급에서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다 보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국제회계 기준이 약간 좀 다르단 말이에요. 이게.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,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가장 상위에 있는 이 시험이다 보니까 여기서 IFRS에서 이제 다루는, 자, 기본적인 어떤 이론, 그 다음에 이제 자산, 그 다음에 부채, 그 다음에 이제 자본, 이렇게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수익과 비용이에요. 수익 비용. 그 다음에 이제 특수회계 쪽, 제가 이제 특수회계라고 이 이름을 붙였지만은, 좀 일반 기업 회계 기준, 즉, 회계관리 1급 공부하신 분들이 접해보지 않았던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, 이게. 그래서 이제 요 부분도 시험에 나오더라라는 얘기예요. 요것이 이 정도로 해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이 이 40문항이란 말이에요. 객관식인데 40문항 중에서 이제 10문제라고 하는 것은 적은 문제가 아니죠. 그래서 특수회계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포기하면 안 돼요, 얘가. 그래서 이제 특수회계 각 주제별로 2문제 정도씩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게. 자, 근데 이제 우리 이쪽 이론 자산 파트, 자, 이쪽에서 이제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오죠. 이렇게. 그래서 40에서 한 45% 정도가 이론이나 자산 파트에서 좀 나와요. 특히나 자산 파트 위주로 좀 시험에 많이 나오고, 이론 파트는 한 5문항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, 이게. 40문제 중에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, 이게. 그래서 이제 자산 파트라고 하면은 이제 16문제, 뭐 이렇게 18문제인데, 그 중에서 이제 앞에 이론 파트 쪽에서 이제 5문항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, 요 개정 과목별로 자산 파트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. 자, 그 다음에 이제 부채, 이제 자본인데, 여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, 이게. 그래서 2-3문제 정도 이렇게 보시라, 이렇게 이제 돼 있다라는 얘기죠. 자본은 문항수가 작은 이유는 IFRS에서 이제 기준서가 없어요, 이게. 자본에 대한 기준서가. 자,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파트에서 이 자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그거와 곁들여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수익, 비용이다라고 하는 거. 자, 여기도 뭐 한 20에서 뭐 25%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죠, 이게. 자, 그래서, 주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초급부터 이렇게 공부해 오셨다면은 여기 앞부분은 자신 있으실 거예요, 이게. 근데 이 자산 파트가 이 자신이 있더라도 조금 이 난이도가 있는 내용들, 그런 거는 별도로 좀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재평가, 이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거, 그 다음에 이제 손상, 차손이라든지 이런 주제들 있죠. 요게 이제 좀 어렵단 말이에요. 그래서 별도로 좀 잘 챙겨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, 이게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융자산. 자, 금융자산의 어떤 측정 있죠. 측정. 그 다음에 이제 손상이에요. 손상. 자, 이런 것들이 좀 난이도가 있는 것들이다. 난이도 있는 것들은 별도로 조금 더 이 공부를 좀 해주시면은 고득점할 수 있어요, 이게. 근데 일반적인 거 위주로 좀 공부를 쭉 하시고, 일단은 처음 공부하실 때는, 왜냐하면은 그렇게 일반적인 이런 핵심 내용 위주로 공부하셔도
어느 정도 합격선까지는 가요. 근데 고득점하기는 좀 어렵죠, 이게. 그래서 거기 그 각 주제별로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것들을 별도로 좀 여러분들이 그 신경을 써서 이 공부를 해주시면은 좀 고득점할 수 있다. 이제 그런 얘기죠, 이게. 자, 그 다음에 이제 특수회계, 이게. 자, 특수회계인데, 여기는 뭐 이런 것들, 그냥 제가 이제 이런 거 다 그냥 특수회계로 이제 분류했어요, 이게. 자, 회계 변경이라든지, 그 다음에 이제 오류,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지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변동 효과라든지 환율 변동 효과 이런 것들 있고, 자, 그 다음에 리스, 그 다음에 이제 캐시플로우죠. 현금, 흐름표다, 현금, 흐름표,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주제별로 한 두 문제, 뭐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챙기셔야 돼, 이게. 자,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공부해 나가면서 이제 차근차근 학습할 텐데 맨 뒤에 가서 이제 이런 내용들 공부할 때는 수준이 확 올라가요. 그래서 좀 어렵죠. 어려운데 여러분들 재경관리사 시험이 이게 무슨 회계 기초다라고 해서 보는 사람마다 다 이 합격을 해주면 뭐 자격증의 의미가 없어요. 물론 이제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려우니까 좀 공부하시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요게 그래도 재경관리사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크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부분은.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걸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. 포기하면 안 된다. 자, 왜냐하면 세무회계나 원가관리 회계 저기는 그나마 이 세 가지 과목 중에서 요 세무회계 원가관리 회계는 재무회계에 비해서는 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. 이게 왜냐면 이제 여타 객관적인 이 고난이도의 어떤 자격 시험이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세무사 시험을 견줘봤을 때 재무회계는 이 기본서 내용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워요. 이게 근데 이제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는 우리 높은 어떤 세무사 회계사 시험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죠. 근데 이 재무회계는 좀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, 이게. 그래서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재무회계는 각오를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, 이게. 자, 왜냐면 제가 강의를 쉽게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쉽게 하면 그건 시험에 대비가 안 돼요, 이게. 네?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게 그거보다는 조금은 여러분들 이 귀하고 좀 머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. 그렇지 않으면 실력이 안 느니까 이게. 그래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 어쩔 수 없네요. 좀 고통이 따르니까 그거는 각오를 하시고 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, 이게. 자, 그래서 이제 교양 강좌가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이 공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런 것들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예요. 자, 이제 시험에 대한 개요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참 이 여타 시험하고 좀 다르죠. 다른 시험들은 40점 꽈락을 넘어가면 평균으로 70점이면 뭐 합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. 과목별로 다 70점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. 그 얘기는 이 과목을 100점 맞고 다른 과목 40점 맞고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, 이게. 다 70점이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골고루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. 근데 아무래도 재무회계가 어렵기 때문에 재무회계에다가 여러분들이 시험 때까지 투자해야 될 시간이 있다면 만약에 재무회계가 100의 어떤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자, 세무회계는 한 70 정도 노력을 들이면은 어느 정도 시험 대비가 되실 거예요. 그리고 원가관리회계는 뭐 한 50이다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전략 과목으로 세울 수 있는 과목은 원가관리회계, 이거 뭐 일반적인 얘기예요. 여러분들 수험생 중에서 뭐 원가관리회계를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니까. 근데 일반적으로는 원가관리회계는 뭐 개정이나 뭐 이런 게 된 게 없기 때문에 거의 이 교재에서 충실하게 공부만 하시면 이 커버가 되는 이제 그런 과목이에요. 그래서 요 정도 수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짜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시험 때까지. 그래서 이제 재무회계가 제일 그래도 좀 어렵다 이거죠. 어렵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뭐 시험 시간은 이렇게 150분으로 돼 있는데
이제 주의하실 점은 제가 자꾸 전략 과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, 세 과목 중에 전략 과목이 적어도 한 과목 이상은 있으셔야 돼, 이게. 그래서 어떤 과목은 내가 자신 있다라는 과목이 있으셔야 돼, 이게. 그렇게 전략 과목이 있어야지 150분 동안 세 과목을 푸는데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 확보해가지고 풀으셔야지 세 과목이 다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. 왜냐면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150분이라고 해서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 공부하시라 이제 이런 얘기죠. 자, 그래서 이제 뭐 2015년도 우리 그 재무회계를 맡게 됐는데 이제 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은 뭐 이 정도 하고요. 조금 쉬었다가 이 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.